안녕하세요. 참사랑의 김 교수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2교시 실기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갈게요. 여기는 문항이 많아서 시간이 길어질까봐 서두는 다 내려놓고요. 36번부터 바로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36번 문제에 보시면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번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번 영양액을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번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해서 말린다. 예, 네, 3번입니다. 자, 1번에 청색증이 나타나면 요양보 선생님 제거할 수 없어요. 일단 잠그고 보고 하셔야죠. 구토 증상 있으면 똑같습니다. 이거 다 이상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비관을 잠그고 빨리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래야 중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여기는 뭐가 들렸냐? 분당 100ml 아니고요. 얼마예요? 50이죠. 예, 50ml 내지는 또 cc 같이 쓰이는 거니까 이건 그냥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왜 50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거 이제 예, 인체 연구하신 분한테 물어봐야죠. 분당 50 정도 속도가 들어갔을 때 부담 없이, 그렇죠? 예, 위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cc니까 제가 외우셔야 됩니다. 숫자라. 예, 정의는 규칙입니다. 숫자는 규칙이에요. 수학자들도 다 수학의 규칙을 잡으니까 암기해 주세요. 이제 아직 외우지 않으셨다면, 그렇죠? 그다음 5번에 영양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는 게 아니라 매번이죠. 예,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37번입니다.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2번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3번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4번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른 음식을 넣어준다.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예,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이게 포인트겠네요. 왼쪽 편마비. 그렇죠? 왼쪽 편마비. 예. 자, 그럼 일단 1번이 틀린 것은 식사 도중에 질문하지 않아요. 살해 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오른쪽을 베개나 왼쪽이 편마비일 때는 마비 쪽을 지지하셔야죠. 오른쪽은 건강한 쪽이네. 이쪽으로 베개나 쿠션을 지지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 왼쪽이 편마비니까 이쪽에다가 고정해서 국물 제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반 정도 삼키면이 아니라 다 삼키고 없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다 드시고 나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오른쪽을 밑으로 하는 5번 설명이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38번입니다.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약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2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번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4번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5번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예,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냉동고에 보관한 약은 없어요. 어떤 약이든 없어요. 냉동시켜서 이런 약은 거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알약은 건조한 곳에 맞죠? 예,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는 약도 없어요. 네. 가루약은 요게 문제인 거죠? 녹여서 하시면 안 되잖아요. 드시기 전에 녹여야지. 갈색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차광이에요. 차광. 차광이 빛을 차단하는 거니까 직사광선에 드는 곳에 보관하시면 안 돼요. 차광하시고 네, 그늘진 곳에 직사광선이 쬐지 않는 곳에 넣어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9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약한 후 눈을 가볍게 문질러준다. 2번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3번 안연고 투약 후 비로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4번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사용한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묽은 솜으로 닦아낸다. 예, 정답은요? 네, 5번이죠. 예, 이게 투약하고 나서 눈을 문질러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연고예요, 안연고. 안연고니까 눈동자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면 골고 다 퍼지지 않죠. 눈 전 방향으로요. 그쵸?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안쪽이 아니라 이게 바뀌었잖아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주셔야 되는 거고요. 안연고를 투약하는 비로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이거는 연고가 아니라 물로 되어 있는 안약을 떨어뜨려줬을 때 비로관을 통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않게 눌러주는 거고요.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온 연고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유는요? 예, 공기에 있는 균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건 다 짜내고
네, 그죠? 그 다음 거부터 사용하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갑니다. 40번입니다.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 1번 통증 감소, 2번 부종 예방, 3번 흉터 예방, 4번 피멍 발생 예방, 5번 약물 흡수 촉진. 예, 정답은요? 예, 4번이죠? 예, 피멍 발생. 이게 그냥 비비고 문지르면 이게 정맥주사니까 바늘을 딱 집어넣었을 때 혈관이 뻥 터지는 거잖아요. 그걸 또 주사를 뻥 주사기를 빼버렸으니까 그 안에서 이게 피멍이 발생해서 혈관이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멍이 발생하니까 눌러주세요. 비비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갑니다. 41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2번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물을 본다. 3번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한다. 오답 나왔, 오타 나왔어요. 4번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해 둔다. 5번 밤에는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등을 꺼둔다. 예, 정답은요? 네, 1번이죠? 네, 이게 딱 맞는 설명이에요.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물을 보시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조명은 어둡게 하면 안 돼요. 안 보여요. 위치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화분은 왜 틀리냐? 화장실 표시에 위치를 하실 때 화분이면 걸려 넘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화장실 표시를 글자를 써놓는다든지 색깔을 한다, 띠를 칠한다든지 이렇게 안전하게 표시를 해도 예, 위험이 없을 만한 방법을 선택하셔야지 얘는 좀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 표시등은 꺼둔다가 아니라 밤에는 켜둔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가시다가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갑니다. 자, 41번입니다. 침대에서 누워지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번 배변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2번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데워준다. 4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의 머리를 낮춰준다. 5번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식 훈을 버린다. 예,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물티슈로 닦고는 좋아요. 근데 바로 옷을 입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티슈니까 물기가 있을 거예요. 습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그렇지 않으면 습기로 인해서 욕창이라든지 발진이 생길 수 있죠. 뒤처리하실 때는 이 순서 바뀌었잖아요. 뒤에서 앞이 아니라 앞에서 뒤. 그죠? 네. 그 다음에 항문이 변기 중앙에 이건 맞고요.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머리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 머리를 높여주셔야지. 그래서 머리를 높여주셔야지만 네, 이게 복압에 힘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자세이죠. 5번은 왜 틀렸을까요? 네, 대상자에게 확인시키고 버린다.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그냥 버리면 안 돼요. 대상자에게 확인하는 것도 물론 하셔야 될 일이겠지만 그냥 대상자에게 확인시켜 버리시면 안 되고 보고하셔야 돼요. 보고. 뭐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린다든지 뭐 아니면 실시간으로 예, 영상통화를 통해서 대상자의 그 배설 상태를 예, 기관장이라든지 뭐 간호사라든지 이렇게 보고 절차를 하시고 또는 뭐 기록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대상자 확인했다고 바로 버리시면 여기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 다음 갑니다. 43번입니다. 대상자가 이동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2번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3번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번 이동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를 앉힌다. 예,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네, 배설물은 아침 저녁 처리하시면 안 되죠. 매번 하는 거 있어요. 매번. 이동변기하고 네, 위관영양 주머니 매번 네.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가 아니라 같게 그래야지만 내려오시면서 낙상을 막을 수 있고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는데 옆에 깔면 안 되죠. 네, 이동변기 밑에다가 발이 닿는 부분에 깔아주셔야 되고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안 돼요. 닿게 해주셔야지만 네,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4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나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2번 금기사항이었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3번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4번 유치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한다. 5번 유치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예,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자, 일단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두시면 큰일 나죠. 그죠? 역류예요. 그래서 방광,
방광이 높이보다 밑으로 가 있어야 방광이 소변이 밑으로 가니까. 예. 허리보다 높음이 치면 뭐 방광보다 훨씬 위로 올라간다는 거니까 그럼 역류돼서 세균 감염 위험이 있고요. 예, 2번이 맞는 거고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에는 제거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이 제거하시면 안 되잖아요. 보고 하셔야지. 예. 유치도뇨관이 방광이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한다. 아니요, 당기시면 안 돼요. 아파요. 안에 공풍선이 들어가 있고 예, 이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소변이 잘 배출되는 경로 정도로만 확인해 주시면 좋은 거고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없죠. 왜 삽입하고 있어도 움직여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예, 고정할 수 있는 그 풍선 같은 것들을 안에다가 삽입을 하잖아요. 공기를 집어넣어서. 예, 그래서 움직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자, 다음 갑니다. 45번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한다. 2번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3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번 바지를 내린 후 면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예,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자, 일단 1번이 틀린 이유는, 이 하루에 3번, 이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 그죠? 하루에 3끼처럼? 이런 규칙이 없어요. 그냥 용변을 보시면 바로바로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지, 횟수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2번은 왜 틀렸을까요? 발적이 있으면, 이게 무엇인지 사실 잘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기저귀 참 욕창입니다. 이렇게 단언하시면 안 되죠. 예, 이 발적이 욕창의 발적인 건지 다른 상처인 건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확인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고합니다. 예, 그리고 보고를 해서 연고가 처방되면 그때 발라줘도 돼요. 근데 이 발적을 무조건 기저귀를 찼다고 욕창입니다. 이렇게 단언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냐? 바지를 내리는 면도기를 덮었다. 아이고, 볼 거 다 왔어요. 예, 바꿔야죠, 바꿔서. 이 배설은 프라이버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덮고 바지를 내려주셔야지. 이게 틀린 거고요. 그 5번은요, 허리를 들 수 없다. 엎드려서요. 아이고, 쉽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옆으로 누워서 기저귀를 교환하십니다. 예, 다음 갑니다. 자, 46번입니다. 이제 개인위생으로 넘어갔네요.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닦는다. 2번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3번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4번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청정제로 닦는다. 5번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예, 정답은요. 자, 5번입니다. 목젖까지 닦으면 구토가 유발돼요. 너무 깊숙이 닦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예, 그럼 이제 2번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놨는다. 이거는 뭘까요? 그쵸? 예. 자, 우리가 일회용 스펀지를 쓰는 경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일회용 스펀지 언제 쓰는 거예요? 구강청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닦아내기 하는 사람이 있고, 헹구는 사람이 있고, 네, 칫솔질하는 사람이 있고, 의치관리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일회용 스펀지는 어디서 등장합니까? 그렇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갑니다. 일회용 스펀지는 닦아주기에서 합니다. 그럼 닦아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치약을 묻히면 치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르르테 하고 뱉어내야 되는데 닦아내는 사람은요. 뱉어내는 게 어려운 사람이 닦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치약 묻히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게 좀 이런 문제가 이게 뭐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이게 헷갈리시면 정확한 답이 있잖아요, 5번에. 자, 이것도 저는 요령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두 개를 가지고 헷갈리는데 뭐가 답이 할 때는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아는 답만 답이 돼요.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는 이거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꼬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꼬아놨다. 예, 그러면 이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풀이를 제가 굳이 하자면 일회용 스펀지는 닦아내기 전용 용품이고 서랍장에 꺼즈를 감아서 내지는 일회용 스펀지. 근데 닦아내기를 하는 사람들은 칫솔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닦아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치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얘는 안 맞아요.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하는 것은 심폐소생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똑바로 눕히게 되면 기도가 다 열려버려요. 그러면 구강청결 하시면서 뭐 잔류가 물이 남는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기도로 넘어가면 질식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도 상체는 상승시킨 자세에서 합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구강점에 염증이 있으면 청정제로 닦는다고 되지 않아요. 예, 보고하셔야죠. 5번은 맞잖아요. 예, 다음 갑니다. 47번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서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3번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4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를 헹군다. 5번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예,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두발 전용 세정제를 조건부가 붙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네, 이렇게 나오죠? 물 없이, 이런 말 붙잖아요. 물 없이. 예. 그러니까 물 없이, 그죠? 이게 중요한 게 물이에요. 예. 물 없이 두발 청결 돕기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것이 두발 전용 세정제예요. 그럼 이제 답이 보여요. 이거 알면 금방 보여요. 그쵸? 왜? 1번에 보니까 물? 아니, 물 없이 쓰는 건데 틀렸잖아요. 3번에 물? 아니, 물 없이 쓰는 건데 틀렸잖아요. 이걸 쓰시면 린스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린스를 헹구시면 또 물을 쓰셔야 돼요. 안 되거든요. 이거 하나로 충분하신 거예요. 젖은 수건을 쓰시면 안 되죠. 네, 두발 조는 세정제를 사용하시고, 네, 그 다음에 젖은 수건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그 거품을 다 닦아주셔야 되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물이에요. 네, 그냥 두발 조는 세정제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261페이지 딱 써 있어요. 3번. 물 없이 두발 청결 돕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두발 전용 세정제다. 예, 그 말을 같이 기억하시면 금방 답이 보입니다. 예, 다음 문제 갑니다. 자, 48번입니다. 대상자의 목욕을 돌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1번 피부 보습, 2번 체온 유지, 3번 각질 제거, 4번 염증 반응 감소, 5번 호르몬 분비 촉진. 예, 정답은요? 네, 그렇죠. 체온 유지죠. 왜? 따뜻한 물이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49번입니다. 대상자 침상 세면을 덮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네, 아이 또 그자가 빠졌네요. 하자가 빠졌어요. 네, 하여 눕힌다. 그 다음 이번에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3번 코, 뺨, 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4번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는다. 5번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네, 수평으로 눕힌다는 얘기는 또 일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또 잔소리 했던 것처럼 기도가 뻥 열려버려서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상체는 항상 상승시킨 자세. 자, 수평입니다. 반드시 눕힙니다. 어디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심폐소생술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눈곱이 있는 쪽을 먼저 닦는다. 아니요. 항상 닦는 건 깨끗한 쪽에서 오염, 더러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눈곱이 있는 눈이 눈곱이 없는 눈보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닦으시면 안 되죠. 눈곱이 있는 쪽을 써 있어야 되고. 외우셨나요? 순서? 외우셨나요? 한번 불러볼까요? 예. 뭐부터 갈까요? 1번 눈, 그죠? 내려와야죠. 코, 뺨, 입, 그죠? 그 다음에 이마, 귀, 목. 됐어요? 예. 손가락으로, 그쵸?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예. 따라오시면 충분히 다 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서는 다 추출릴 수 있다. 지금 저랑 같이 하셨으면. 예. 요렇게 가셔야 되니까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안쪽을 닦으시면 큰일 나요. 예. 귀 안쪽은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귀는요, 제거한다든지 그런 거는 의료행위고, 닦을 때도 바깥쪽만 하셔야지 안쪽 깊숙이 닦으시면 큰일 나죠. 네, 그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갑니다. 자, 50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여 무릎을 세운다. 예. 일단 답부터 공개할게요. 네. 어려우셨나요? 아니죠? 네. 자, 그럼 이제 문제에다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쓰세요. 뭘 쓰실까요? 입마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있습니다. 그럼 요 같이 가는 거죠.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벗기는 걸 물어봤으니까. 네, 신선한 문제예요. 왜 신선한 문제냐면, 항상 상위에서 문제를 출제해요. 이거 하위가 나온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위를 냈죠? 걱정하지 마세요. 상위든 하위든 순서는 같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하의를 벗기는 거니까 벗길 때는 네, 건강한 쪽부터 벗깁니다. 이거 순서가 일단 잡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 알아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나다라 순서를 취라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예, 어떻게 하나?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자, 장면이 좀 떠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장면? 교과서에 그런 장면이 있죠. 우리가 바지의 순서를 추릴 때는요. 어디서 순서가 추려지냐면요. 네, 허리부터 그냥 잡아당겨요. 쭉쭉쭉쭉쭉 바지를 잡아당겨서. 네, 어디가 되는 거냐? 예, 어디예요? 발목이잖아요, 발목. 거기에서 건강한 마비줄기냐를 추려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쭉쭉쭉쭉 잡아당겨서 고무줄을 내려보시려면 자세부터 잡으셔야 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얘가 1번이에요. 야, 그럼 이제 자세가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다리가 이렇게, 예, 모아서 무릎을 일단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예, 이거 2번이죠. 그래서 자세가 갔어요. 엉덩이를 들어 올렸어요. 그 다음에 어느 쪽부터 벗긴다? 건강한 쪽부터 벗긴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마비 쪽으로 벗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나. 그럼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렇게. 뭐를 해보시는 거냐? 이게 라가 먼저인지 가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셔도 벗길 때는 항상 건강한 쪽부터 벗깁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건강한 쪽의 순서가 마비 쪽보다 항상 앞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가 나보다 항상 앞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여기 문제를 풀 수 있는 팁들이에요. 네, 다가 나보다 앞에 가 있어야 되니까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네, 여기하고 여기에서 좁혀 가시면 되겠죠. 예,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실은요. 자세를 요걸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그죠? 예. 자, 여기도 이거 풀었다고, 아, 이제 됐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의도 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상의. 그럼 상의나 하의나 입나, 입을 땐 마비 쪽, 벗을 땐 공간 쪽, 가운데 넣어볼까요? 가운데.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예, 단수가 없으면 머리, 수액, 항상 가운데. 거기까지 지금 이 순간 한번 또 떠올리고 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 갑니다. 51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도넛 베개로 청골 부위를 지지한다. 2번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3번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4번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위를 변경한다. 5번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네, 네, 2번이네요. 일단 체위 변경이면서 또 이제 욕창하고도 연관돼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1번 같은 경우에는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죠. 쓸 수 없는 이유는 네, 압박받는 부위에 순환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욕창 예방 방석 같은 걸 사용하는 걸 권장하는 거고요. 2번은 맞고요. 딱딱하고 거칠면요, 욕창이 잘 생겨요. 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잡아당기면요, 피부가 벗어질 수 있어요. 그럼 피부가 벗겨지면 상처가 되고 욕창 가요. 의자는 2시간이 아니죠. 1시간. 그죠? 누워있을 땐 2시간, 의자나 휠체어는 1시간. 예, 그 정답이 2번입니다. 자, 52번입니다. 예, 이제 사진 컷이 막 등장했습니다. 그림 컷이 등장했습니다. 예, 항상 나옵니다. 당하지 마시고 그림 잘 쳐다보시면 다 보입니다. 자, 50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이렇게 앉힐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이렇게 됐어요. 자, 제가 직접 여기다 답을 체크해야 되니까 예, 일단 한번 보세요. 1번 그림도 보시고 2번 그림도 보시고 3번 그림도 보시고 4번 그림도 보시고 5번 그림도 보시고 자, 다 보이시나요? 예, 잘 보이실 거예요. 제가 체크할게요. 1번입니다. 네, 다 맞으셨죠? 네. 자, 사지마비 대상자니까 양쪽 팔이 힘이 없는 분이시고, 예, 이분을 일으켜 세우실 때는, 네, 한 팔은 반대쪽 어깨를 지지해 주시고, 나머지 한 팔은 양 폭앤팔이 떨어지지 않게. 여기가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네, 53번입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예, 많아요. 당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난이도를 좀 있는 문제가 뭐다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런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안 나와요. 1, 2, 3, 4, 5를 다 추려야 되고 가나다라 말을 다 추려야 되는데 근데 당하지 마시고 아이고 나오면 천천히 맞춰주시면 되죠. 그쵸? 한 번씩 가볼게요. 자 일단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대상자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는다. 유황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축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휠체어 잠금장치를 고정한다. 네. 뭐가 좀 이상하죠? 앉힌다. 네, 잠깐만요. 네, 얼른 수정하고 왔어요. 앞에 라에 있던 게 뭐가 좀 더블이 돼서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한다.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일단 답을 먼저 공개할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푸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공개를 할게요. 하고 풀이 과정을 좀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정답은 일단 4번이에요. 시작이 다 힌트를 똑같이 줬어요. 얘가 1번으로. 예, 그쵸? 얘가 1번으로.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가는 거니까, 예, 휠체어를 자동차 비스듬하게 고정을 시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잠금 장치를 반드시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위치를 하셨으면 잠금 장치를 고정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딱 2번.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추리셔도 다 이게 나가요. 항상 그래요. 선생님들 이렇게 가나다라마나 뭘 순서를 추리는 거는요. 두 번째까지만 딱 찾아내시면 그 다음부터는 벌써 답이 다 두 개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집중하시면 답이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나?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가실 거니까 여기죠. 나로 가야죠.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두 발이 지면에 일단 닿게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 유황보호사의 무릎으로 마비층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시트에 앉혀주시고 앉고 났으니까 엉덩이를 좌우 이동시켜서 자동차 깊숙이 앉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에 가라나다 마 이렇게 추려지는 거예요. 되셨어요? 되실 거예요. 되실 거예요. 자신감 갖고 푸시면 됩니다. 다음 겁니다. 자, 54번입니다. 또 그림도 등장했어요. 그쵸?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자, 한번 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에서 휠체어로 가는 거는 뭐 다 똑같이 그림이 똑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편마비인데 어디가 편마비신 거냐? 왼쪽 편마비예요. 왼쪽 편마비. 자, 그럼 이제 그림 쪽에서 추리셔야 될 게 뭐냐면 요양보호사가 왼쪽에 가 있나? 다 왼쪽에 잘 가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 그건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고 그럼 이제 뭐로 가셔야 되냐면 이분이 왼쪽 편마비니까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을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마비 쪽을 잡을 수 없죠. 근데 지금 1번 마비 쪽을 잡으셨잖아. 4번도 마비쪽이 잡으셨고 5번도 마비쪽이 잡으셨어요. 자, 벌써 그럼 두 개로 줄어듭니다. 다 이래요. 포인트 하나만 딱 잡아내시면 그림이든 글씨든 간에 일단 두 개 다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이걸 찾아주셔야 돼요. 그림은 항상 그림의 차이점이 딱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잘 뚫어지게 쳐다보셔야 돼. 둘이 다른 게 뭐야? 그쵸? 다른 게 요거잖아요, 지금. 요거잖아요. 건강한 쪽으로 오른쪽으로 잡고 있고 요양보호사는 마비 쪽에 어깨를 지지하고 있는데 둘의 차이점 무엇이냐? 2번 그림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이렇게 가셨고 여기는 마비 쪽 무릎을 이렇게 벌떡 일으켜 세웠어요. 이건 어려우세요. 그래서 건강한 쪽의 무릎을 딱 세워서 가셔야지만 이게 신체 유지가 되는 거지 마비 쪽을 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림이 쉬운 문제 나왔을 때는요. 그림에서 좁혀 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가 남았을 때는 두 개의 차이점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답이 보입니다. 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55번입니다. 보행벨트를 사용해서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무 받침이 닳았는지를 확인한다. 2번 보행벨트를 가슴 위치에 고정한다. 3번 보행벨트를 대상자 피부에 밀착시켜 고정한다. 4번 대상자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번 건강한 쪽 보행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잡게 한다. 예, 정답은요? 네, 보행벨트 사용법이네요. 자, 고무 받침이 보행벨트에는 없어요. 네, 그쵸? 지팡이나 뭐 보행기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하셔야 되겠지만 점검을 굳이 보행벨트에서 하시겠다면 바느질의 상태, 예, 그게 이제 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느질 상태가 올바른지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 가슴에 왜 하면 안 되죠? 허리에다 하는 거잖아요. 네, 피부에 밀착시키시면 피부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에 밀착이 아니라 이제 옷 위로 입으셔도 상관없으니까요. 반드시 마비 쪽에서 보행벨트 잡아주시는 게 맞죠? 건강한 쪽 보행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대상자는 보행벨트를 잡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 보행벨트에 있는 손잡이는 요양보호 선생님이 보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어르신 보고 스스로 잡고 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6번입니다. 다음 복지용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1번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2번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3번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4번 신체 압력을 분산해서 욕창을 예방하기, 5번 자세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예, 정답은요? 어렵지 않으셨죠? 네, 요거 뭔지 다 아시잖아요. 침상 변기, 휴대용 배변기, 그쵸? 예. 그래서 요거는 용변을 해결할 때 사용하는, 네, 휴대용 돌변기, 침상 변기입니다. 네, 다음 갑니다. 자, 57번입니다.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발린다. 2번 사용한 물품을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3번 가래가 담긴 흡입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네, 정답은 네, 5번입니다.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리시면 안 되죠. 녹아내려가요. 그늘로 가셔야 되고 사용한 물품을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하는 게 아니라 예, 사용하시고 나시면 바로 세척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기 직전에 소독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가래가 담긴 흡입병은 주 1회가 아니고 1일 1회 이상, 그쵸? 혈액이 묻은 의류는 수소 받겠죠? 응고되니까, 흡착되니까 찬물로 닦고 덤을 헹궈주셔야 돼요.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갑니다. 58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힌다. 2번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3번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긴다. 4번 취침시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춘다. 5번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네. 헐렁한 옷이 걸릴 수 있어요. 예. 전기 코드는 고정이 아니고요. 예, 치운다예요. 여러분 책에 이렇게 나오죠. 전선, 물체, 헝겊 뭐 이런 것들은 보행 시 발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치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크기가 넉넉한 신발, 크기가 맞는 걸 신으셔야죠. 너무 크기가 크면 그것도 또 낙상 위험성이 되죠.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가 아니라 최대한 낮춘다 밑으로. 예, 그 조명에 대한 설명인 5번이 정답이죠. 다음 갑니다. 59번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가는 요런 그림, 나는 이런 그림, 그래서 다는 이런 그림, 라는 이런 그림. 네, 순서대로 조율해 보실래요? 예, 정답 몇 번일까요? 네, 네, 4번이죠. 네, 일단 안전핀을 뽑는다. 그쵸? 예, 불의 방향을 향해서 노즐을 맞춰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3번은 예, 이제 분사 좀 눌러줘야 이제 분사가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4번처럼 퍽하니 분사가 되네요. 그래서 날아가다 4번입니다. 자, 60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간장에 재운 깻잎 장아찌, 2번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4번 우렁이를 넣고 끓인 강된장, 5번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네, 정답은요. 네, 포인트는 저염이죠. 간장, 저염이 안 돼요. 네, 묵은지, 저염이 안 돼요.
된장, 저염이 안 돼요. 고추장, 저염이 안 돼요. 네, 3번입니다. 61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3번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5번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예, 정답은요.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네,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조명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죠? 네, 그 현관에서 나오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현관의 얘기가 있어요. 현관. 그래서 현관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명은 현관의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그러니까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라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일단은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은 맞죠. 네, 왜냐면 식사하기 편하도록 다리 간격이 넓고 또 높이는 앉아서 다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된 거. 예, 그래서 식탁 자체가 다리의 간격이 넓어야지만 뭐냐면 앉아서 식사하기가 좀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깊은 욕조가 아니죠. 욕조는 되도록이면 높이는 좀 낮은 게 안전한 거고요. 그러면 5번에 해당한 열고 닫기 편한데 둥근형 문고리. 둥근형 문고리가 아니라 열고 닫기 편하려면 막대형이어야 돼요. 막대형. 바 형태. 그쵸? 예,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62번입니다.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2번 보호자 요구사항을 우선시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병행한다. 4번 외출의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5번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 상의한다. 예,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요구사항은 보호자가 아니라 대상자 요구사항을 확인하셔야 되고 네, 동행하는 경우에 개인 업무 할 수 없죠. 병행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만족 여부는 보호자가 아니라 대상자에게 물어봐야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료와 상의하는 게 아니라 보고하셔야죠. 그렇죠? 예, 정답은 1번입니다. 63번입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번 여가 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번 가구를 바꿔서 기분 전환을 돕는다.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번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준다. 예,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새로운 습관 갖기 좀 어려우세요. 익숙한 거 하시다가 네, 이제 그것도 사실은 많이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치료신이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가 활동하실 땐 침상이 아니라 일단 거동이 되시게 움직이시는 게 가장 또 치매 예방하는 방법이죠. 가구를 바꿔주시면 기분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낯설으세요. 네, 익숙한 환경에 적응이 되시니까 새로운 거는 좀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서서히 줄이시면 안 돼요. 대신해 주시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건 계속 할 수 있게 네, 동기유발에 지지 격려하셔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죠. 자,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문을 못 들은 척한다. 2번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3번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4번 복잡한 일거리를 줘서 집중하게 한다. 5번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둔다. 예,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이 문제의 답이 있죠. 집에 언제 가요? 저는 가요. 수연씨는 간다 그러면 무조건 가셔야 돼요. 간다고 했을 때 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왜냐면 또 나가서 어디를 움직이시다 보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다고 했으니까 같이 가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문제든 간에 가자, 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예, 같이 갑니다. 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대처법이라 생각해요. 얘 같은 경우는 설명해서 되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질문을 못 듣는 척 하시면 이거는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쵸? 복잡한 일거리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좀 어려운 일이에요. 의자에 놓아두고 거기 계시라고 하면, 이 나가고 싶으실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6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열량 섭취를 줄인다. 2번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번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번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예,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배회가 계시면 열량 섭취 주시면 안 돼요. 에너지 소모를 더 많이 하고 계신 거니까 조금 늘려주셔야 되고요. 특정 음식을 좋으면 계속 그 음식을 주시면 안 돼요.
특정 음식 하나만 줄일 수는 없으니까 뭐 대체식품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고 배고프면 호소할 때마다 음식 충분히 준다. 아니 호소하실 때마다 계속 주시면 비만 오세요. 다른 방법을 쓰셔야죠. 손잡이가 작으면 잡기 어려워요. 가벼우면 쥐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세요. 손잡이가 크고 무거운 숟가락을 주시는 거죠. 예, 그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6번입니다.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된 상자를 돌보는 방법을 옳은 것은 1번 방을 바꿔준다. 2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번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한다. 4번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는다. 5번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방을 바꾸셔도 안 되고 창문을 열어도 네, 안 되고요. 네, 이건 이제 집안에서 배회를 하시니까 그래서 현실감을 심어주셔야 되고 안전도 생각하셔야 돼요. 조명을 어둡게 하시면 부의됐다 생각해서 나갈 수 있어요. 무서워서. 텔레비전 크게 틀어놓으면 현실과 가상의 소음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제일 적합하네요. 심리적인 안전 좋아하는 거 주의환기법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주의환기법만 알고 계셔도 대처가 충분히 잘 됩니다. 자, 67번입니다. 밤에 숙면을 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를 어둡게 한다. 2번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3번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4번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5번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로 깨운다. 예, 정답은요? 네, 낮에 졸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밤에 숙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낮잠을 재우시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줘서 깨워내셔야 돼요. 예. 자, 98번입니다. 망상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치매 의신이 그래요.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보 선생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1번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번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번 안 넣었으니 안심하고 드세요. 4번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예. 네, 여기도 아까 1교시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과서에 없는 예시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공감법을 사실은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공감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하신 말을, 네, 또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화를 내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때의 기분을 같이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분의 기분을 헤아려 주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주시는 게 정답이죠, 사실은요. 여기 보시면 또 크게 생각이 안 나실 땐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치매가 걸려서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 봐 안 먹어.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해주면 치매 어르신 입장에서 가장 기분이 좋을까? 예, 그거 생각하셔도 사실 답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일 친절한 사람, 네, 그게 5번이죠, 사실은요.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하는 질문은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안 넣었으니까 이런 말은 부정하는 거예요. 녹여서 넣었어 이렇게 했는데 안 넣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이잖아요. 틀렸어요. 왜 농약을 넣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질문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지금 경찰 신고할게요. 이것도 그냥 그분을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걸 정석으로 제가 하자면 그대로 말하시면 돼요. 아, 어르신 밥에 농약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셔서 걱정되시죠? 이런 거잖아요. 왜 농약을 넣었으면 그걸 먹는 게 얼마나 걱정될까요? 그죠? 무섭고요. 아유, 어르신 농약을 넣었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좀 걱정되시죠? 어르신 그러면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아니면 어르신 저랑 같이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하면 네, 그러면 좀 안정이 돼요. 부정하지 않으셔야 돼. 그리고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농약을 내 밥에 넣었다면 난 뭐라고 할까? 걱정되죠. 많이 걱정되시죠? 제가 같이 드세요. 제가 먼저 먹고 보여드릴게요, 어르신. 이렇게 하시는 답이 가장 적합해요. 잘 찾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다 착하세요. 공감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다음 갑니다. 69번입니다.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치매 대상자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치게 발버둥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혼자서 목욕하라고 말한다. 2번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3번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여러 요양보호사 함께 목욕을 시킨다. 5번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예, 정답은요? 네, 이거 이제 문제 어디서 찾는 거예요? 거칠게 발버둥을 칠 때. 파괴적인 행동이죠. 그럴 때는 자극을 주시면 안 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하시면 돼요. 그럼 또 그 화의 분노가 또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예, 이렇게 잠잠해지시니까 그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자, 70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2번 왜 남의 옷을 가져가세요? 라며 소리친다. 3번 옷은 내일 찾고 주무세요 라고 하며 조명을 끈다. 4번 남의 옷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라며 옷을 정리한다. 5번 자꾸 이러시면 독방으로 가셔야 해요 라며 단호하게 말한다. 예, 정답은요? 1번이죠. 예, 또 이제 의사소통하고 엮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 해질녘만 되면 나 성향중후이시네요. 그러면 옷을 자꾸 꺼낸대요, 사물함에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같이 찾아보세요. 이게 제일 적절하죠. 왜 이건 안 되고요. 내일 조명을 끈다. 아마 어두워서 더 소형증후군이 심해지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조명을 끄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안 돼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독방으로 가셔야 해요. 아이고, 이거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71번입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오는 것은 1번, 추운데 왜 옷을 벗으세요? 2번, 이러시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이고, 또 황자예요. 네.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4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5번, 지금 저에게 성희롱하는 거예요? 그쵸? 정답은요?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 이게 답이죠. 예,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바지를 내리시는 데 있어서, 네, 우리가 희롱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 희롱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에 맞는, 예, 문화인 것 같아요. 바지가 불편하세요, 어르신? 불편하신가 보네요. 예, 요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네, 입혀주시면 되겠죠. 72번입니다. 대상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1번 팔짱을 끼고 앉는다. 2번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3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4번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네, 5번입니다. 약간 기울인 자세예요. 다 부적절한 자세예요. 그렇죠? 73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나전달법을 적용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그때 대상자가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서 아이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 있을래. 네, 그럼 선생님들이 나전달법으로 중요한 거죠. 나전달법을요. 1번 네 그러시면 다음에 나가요. 2번 이렇게 누워만 계시니 큰일 나요. 3번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4번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 봐 걱정돼요. 5번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 있고 싶네요. 네, 정답은요. 자, 이건 공감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전달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전달법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예요, 나. 나. 어르신의 상황이 저한테 이러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저를 봐서 움직여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나전달법은 대상자에게 부탁하는 어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은 도움이 되길 원하지 해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심리를 좀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전달법은 어르신 제가 어르신의 상황 때문에 지금 기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봐서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나 입장에서 안 움직이시는 어르신을 보면서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르신 누워만 계시니까 근력이 떨어질까 봐 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산책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다중결법은 항상 사실 되게 중요해요.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조금 어려워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입장에서 어르신 대상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르신의 상황이 나한테 왔을 때 나의 입장.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부탁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74번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2번 촉각을 이용해서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3번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4번 이쪽 저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5번 대상자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한다. 예, 2번이죠. 일단 2번은 시각장애예요. 이게 중요한 거고요. 네,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하시면 안 되죠.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시는 거고 촉각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앞만 안 보이는 거지 촉각, 청각 이런 건 다 살아계시니까 그걸 이용해서
네,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사용해서 대화한다. 이분들은 앞이 안 보이는 거지. 말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로다가 먼저 하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보다라는 말이 예, 말을 먼저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시대명사 사용할 수 없고요. 이분들과 눈을 마주 볼 수는 없어요. 예, 정답은 2번입니다. 75번입니다.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한다. 2번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말한다. 3번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말한다. 4번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5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예,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일단 이분은 청각 기능이 저하됐어요. 우리가 이제 난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듣는 게 안 돼요. 고음이 큰 소리. 이게 고음, 청각에 난청이 있으면 고음부터 안 들려요. 그래서 중저음의 낮은 톤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 빠른 속도로 하시면 잘 안 들리겠죠? 네, 반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귀에 대고 속삭이듯. 속삭이시면 안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입을 크게 벌려서 또박또박, 그쵸? 네, 귀가 안 들리시면, 밝은 장소라고 하는 것은 귀가 안 들리면 여러분 입모양을 보고 단어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76번입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번 대상자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운다. 3번 대중매체에 나오는 신조어를 사용한다. 4번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서 자주 인식시킨다. 5번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정답은요? 자, 중요한 건 진압력 장애죠. 네, 지금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벌써 세 개의 문제가 출제됐어요. 예, 거의 뭐 한 개 이상 꼭 나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장소, 날짜, 시간. 예, 그래서 이걸 자주 인식시켜 드려야죠. 왜? 이게 장애가 생겼으니까. 그죠? 나머지는 좀 어려우세요. 신조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요. 주의사항이 자세히 설명한다고 쉽게 잘 이해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별명이요? 네, 그럼 안 돼요. 네. 자, 77번입니다.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찾으셨어요? 네,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이거 뭐 찾는 거예요? 그렇죠. 하임리히법 찾는 거죠? 자, 그러면 하임리히법을 딱 봤을 때, 뭐 뒤에서 이렇게, 그죠? 몸에다 대고 잡아 당기는 거였는데, 요거 안 되죠, 3번. 네. 손으로 집어넣으시면 큰일 나요. 더 밀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먹이면요? 아유, 큰일 나요. 고개를 이게 돌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일단 두 개를 좁아지셨어요. 근데 여기 두 개의 차이점은 위치죠, 위치. 그럼요, 위치죠. 위치가 명치와 배꼽 중간 부위.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네. 자, 78번입니다.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냉찜질을 한다. 2번 손목을 움직여 보게 한다. 3번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4번 구부러진 손목 관절은 펴준다. 5번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예, 정답은요? 네, 중요한 건 골절이에요. 네. 냉찜질 맞죠? 예, 그 냉찜질을 하셔야지만 부종도 완화되고, 그죠? 통증도 줄어들고, 움직이시면 안 돼요. 튀어나온 뼈는 압박하시면 안 돼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펴주는 거. 얘는 왜 틀렸을까요? 네, 부종을 막아내는 방법은 심장보다 낮게 하시면 다 내려갑니다. 혈액의 부종들이. 심장보다 높게 해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기 힘들어서 부종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정답 1번입니다. 자, 79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겨드랑이 선에 패드를 붙인다. 2번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번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5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예,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이거 바뀌었죠? 네, 왼쪽 빗장뼈가 아니잖아요. 오른쪽 빗장뼈야 되고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이니까 여기 두 개가 좀 바뀌었어요, 위치가. 그다음에 여기도 바뀌었어요. 전원을 켠다, 패드를 붙인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순서가 뒤집어진 거고요. 리듬 분석 중에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멈추고 계셔야 되죠. 분석할 수 없으니까. 5번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주고 나셨으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셔야죠. 그 정답이 4번입니다.
자, 80번.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을 옳은 것은 1번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번 가슴에 대상자의 가슴이야 2cm 정도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5번 반응하긴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예, 승입니다. 자,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속도가 분당 60이 아니죠?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개방하시면 안 되고 똑바로 누우셔서 네, 턱은 당기고 이마는 제끼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팔꿈치 곧게 펴야지만 전체 힘을 줄 수가 있어요. 2cm가 아니죠? 5cm죠. 5번 순서 한번 잡아보실래요?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하나만 더 붙이자면 인공 호흡으로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예, 다 오셨습니다. 아, 1시간에 안 되게 막 찍어야지라는 압박감으로 왔는데 그래도 55분이에요. 예, 끝까지 시청하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1교시에서 했어요. 이 80번까지 다 시청하신 분들이 반드시 뭐냐면 합격의 길로 가시는 분들이에요. 이걸 듣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찍는 저도 참 2시간 연강 찍느냐고 힘들었지만, 듣는 선생님들은 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끝까지 꼭 마치는 인사말까지 들어본 선생님들께 네, 합격의 기원의 길을 팍팍 넣어드리면서 이번도 네, 우리 참사랑 선생님 출신들 또 이제 저를 걸 또 구독해서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연보사 시험을 보시는 선생님들 36회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김 교수가 기원합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